그 스피커나 마이크에 사용될 수 있는 원리인데요. 진동판을 하나가 아니라 중심되는 곳에는 약간 큰 사이즈로 큰 구경으로 놓고 나머지 이렇게 자잘하게 진동판을 여러 개로 놓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음이 풍성해집니다. 진동판을 마이크나 뭐 스피커에 사용하셔도 그것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코일을 두 배로 감는 겁니다. 전선을 이렇게 두 개로 뽑아내잖아요. 네 개로 뽑아내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는 뭐 세 개나 두 배, 지금 현재보다 두 배, 세 배로, 네 배로 뽑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해가 하시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신호를 단순화시켜주거나 두 개로 신호를 나눠서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자석은 제가 이게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코일을 감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연구 자석을 360도로 해서 서로 여러 겹 두께가 틀린 것을 여러 겹 최대한 배치해서 하면은 그 전기가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회전하는 구조를 모터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으로 폭발 행정으로 들어가서 수소, 산소 아니면 우라늄, 수소, 산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회전수를 많이 해주면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전기를 뽑았을 때 뽑아내는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뽑아냅니다. 이해가 가시죠? 충전을 할 때도 서로 금속, 서로 다른 두께의 금속 배터리 제 방식에 서로 다른 두께의 금속을 결합시켜 놓은 금속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그 금속 배터리는 금속 그 소재로 만드는데 서로 다른 입자가 크기가 각각 다른 입자 크기를 눌러서 만들든지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입자 크기가 다른 것 가운데 서로 이렇게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왔다 갔다 교류하게 되고 그것이 전기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으로 뭐 반도체에도 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반도체판 만들 때도 구리판을 그런 식으로 금속체를 입자 크기를 틀리게 만들면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시고 광섬유판도 그래서 광섬유도 서로 입자 크기가 틀린 것으로 광섬유 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도 그 안에서 정보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걸로 이제 정보 조작이 가능한 매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광섬유는 열이 잘 발생을 안 하니까 계속 그것을 적층 판에 쌓아가지고 반도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서로 광섬유도 서로 두께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서 신호 조작을 각각 한 선 안에서 하거나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광섬유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약간 떨어져가지고 광섬유를 그래서 살짝 전기를 걸어주거나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유도하는 장치로서 하거나 좀 더 광섬유가 파동 형식으로 갔을 때는 그렇죠. 파동은 파동끼리 연결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아니나 뭐 스마트폰 안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광섬유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반도체의 이런 구리판, 반도체 구리 방막을 이렇게 입자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선을 사실상 전선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호적 저장, 신호는 그냥 광섬유로 처리를 하거나 광섬유 판으로 처리해서 두 가지를 결합해 놓을 수 있으며 유선과 무선이 결합된 형태로 해서 구리선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신호가 가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 동축해 구리가 이제 신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광섬유의 선을 통해서 신호적인 신호가 갈 수 있다. 그것을 두 가지를 결합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선으로 그냥 구리 도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나는 무선으로 서로 뭐랄까 주파수 발생 장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선끼리 또는 구리 도선을 방막 형태로 입혀가지고 그 안에서 파동은 파동끼리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 전송이 가능합니다. 무선 전송하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블루투스 기술인데 반도체 안에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전원을 이렇게 걸어주면 근처에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전도가 되는 현상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피레침
방막처럼 주변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전력의 세기를 따라 이제 틀린데 그렇게 하면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구리 방막도 그런 식으로 유도 전류를 형성해서 무선 전송, 신호적인 무선 전송 또는 전기 전송 이런 것이 작은 반도체 안에서 미니 사이즈로도 다 가능합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무선 전송이 가능해서 광섬유는 신호적인 것을 수신한 거죠. 그것도 무선이 가능합니다.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반도체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피커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다시 스피커 쪽으로 돌아가서 일부러 기술을 언급하는 겁니다. 제 기술을 보려고. 그래서 회전 축에다가 기존 전기 걸어놓은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최대한 많이 감고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회전 축이 움직이는데 지장을 겪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에 서로 굵기가 틀린 그 연구 자석도 그리고 서로 두께가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파동적인 에너지로서 전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구리선은 두꺼운 걸 하나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굵기가 틀린 것으로 여러 겹을 최대한 원통형으로 해서 배치하면 또 360도 돌아가면서 다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때 전기선을 이렇게 스피커나 이렇게 어떤 마이크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전선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로 뽑아내면 오히려 더 통로가 여러 개로 전기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나 스피커에 들어가는 진동판에다가 구리 코일, 그 다음에 연고 자석 있죠. 이쪽 연고 자석 들어가는 것도 스피커나 마이크에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도 여러 겹 하나의 두꺼운 연고 자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을 배치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끔 그래서 그쪽 신호가 원활하게끔 해줄 수 있으며 구리 코일을 감아놓을 때도 두 겹으로 두 배로 더 처리를 해서 전선을 하나 더 뽑아내는 거죠. 두 개로 뽑아내면 네 개로 뽑아내주고 다시 그 네 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입니다. 또는 세 배로 이렇게 세 배로 연고 자석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구리 코일을 더 많이 감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감아갖고 그래서 신호저가 3배로 처리를 해줍니다. 3배, 4배 뭐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아주 큰 사이즈는 뭐 큰 전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큰 사이즈는 보다 많이 감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리선을 통해서 여러 개를 전선을 뽑아내고 구리 코일 전선이죠. 뽑아내가지고 두 개, 지금 현재는 두 개로 나오는데 그것을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해주거나 두 개로 합해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제 전선 중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구리선을 배치하고 구리선 몇 개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회사별로 다 틀리겠죠. 하나의 전선이 있으면 거기서 분기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분기해서 10개도 분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해 일반적으로 뭐 두 개, 세 개 정도면 되겠죠. 하나로 두터운 전기선, 구리선이겠죠. 그것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동하는 부분이 뭐 자동차다, 드론이다, 뭐 세탁기다, 아니면 어떤 기계, 산업기계다, 로봇이다 그러면 동력이 세질까지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이쪽 구리선은 이 정도 두께라면 그 다음에 두께는 두꺼운 전기선, 두꺼운 구리선을 배치해서 사실상 콘덴서 역할을 전선이 하게끔 만들어주고 전기적 축적을 통해서 구동하는 거기에 모터를 구동한다. 그래서 구동하는 부분에 강한 에너지가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이형 서로 굵기가 틀린 이런 전기선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 2개에서 3개, 5개, 10개 뭐 회사별로 다 틀리겠죠. 그러면 제 평균 여론을 떠나 그 전기도 왔다 갔다 교류한다. 광섬유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 두꺼를 선을 만들어 놓으면 광섬유 선을 만들어 왔다 갔다 그런 광섬유도 그 파동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그 기술을 일부러 언급하기 위해서 흑연 양극 배터리에서 적층 구조에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다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오목하게 직선으로 가다가 작게 더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예, 느슨하게, 예, 어떤 이온이 통로가 되는데, 이온이 양극재 문제구재 흑연 구조라든지 양극재 구조라든지 양쪽에다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내면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반도체 부분이나 반도 기차 부분에 이제 도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동그란 점이나 네모를 찍어 놓는다. 그러면 이게 중간 저장소가 되는 게 축적되어서 신호가 빨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부분하고 똑같은 구조를 양극재, 음극재의 통로에 넣은 적층 구조에 그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보다 많은 이온이 저장되고 빠르게 중간에 전해질을 통로를 하수도관처럼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이 방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동그란 점을 쏘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압력을 축적하면서 호수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딱 나가는 것처럼 압력을 축적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균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해질 구조도 이 하수관 구조를 만들어서 하면은 화학적인 배터리도 아마 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속 배터리, 고체 배터리는 그 방식으로, 화학적인 배터리는 이 방식으로 하고, 제가 또 다른 배터리 얘기했는데 이온 배터리, 이렇게 그 적외선을 조사를 뜨겁게 출력을 해, 전기 출력을 많이 해서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을 이온화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온 배터리로서 양극, 음극으로 구분해서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스피커로 다시 돌아가서 스피커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연구 자석을 서로 여러 겹, 두꺼운 거 하나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보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세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연구 자석이 구리 코일과 더불어서 좀 더 표면적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넓게 처리해 주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로로 배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에서 나오는 거를 구리 코일을,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축이 있으면 그 부분을 두 배로 처리해서 축도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구리 코일을 만들어 놓고 연구 자석을 여기 딱 겹쳐 가지고 표면적을 넓게 해서 가로로, 세로로, 세로 이렇게 딱 배치해 놓는다든지, 지금은 가로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치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스피커나 마이크 형태를 만드시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확성기도 그런 식으로 정기적 확성기 이런 것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크게 전축 만들어도 되고요. 대중소 스피커를 미니 형태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한다고. 정기적인 것이 있고요. 정기적 신호를 신호로서 스피커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있고, 정기적 형태가 아닌 게 있고요.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마이크에서 세 개로 분기하고 다시 이렇게 그 밑으로 쭉 분기하는,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하면은 확성기 3개로 다시 분기가 되고, 확성기 3개에서 다시 밑에 서브로 하나당 3개,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축복된다고, 이런 식의 구조를 이렇게 소리 통로가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중간에는 이 통로 구조 안에 동그람 음이 흐르도록 이렇게 아까심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그란 것을 흐르면은 지장이 주지 않고 오목하여서 힘이 축적되면서 앞으로 쌓아나가지도록 음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느슨한 형태, 동그란 형태로 찍어도 되지만 약간 느슨한 형태로 오목하게 만들어주면 속도가 걸리지 않겠죠. 중간 장애물이 안 되고 직선으로 이렇게 약간 압축이 되면서 압축하는 효과를 갖는, 소리가 증폭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피커의 통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지분 구조가 됩니다. 지분 구조가 돼서 마이크 같은 데서도 소리를 지분할 때, 그렇죠, 하나의 통로보다는 다수의 통로, 수많은 벌집 구조를 갖고 수많은 다수의 통로를 통해서 지분을 하고, 그것을 압축 구조를 통해서 다시 그래도 출력을 내야 되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출력을 내는 스피커,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같이 있는 형태, 이것은 보청기 형태도 될 수 있고 소나 구조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땅 밑을 소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장치도 그렇고요. 이런 소음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테나 A사 레이더 같은 안테나도 수집을 할 때, 탐지를 할 때 100개의 전파로 그 탐지를 하는 게 나겠습니까? 1000개의 전파로 탐지하는 1000개의 전파로 탐지하는 게 넓은 쪽으로 세세하게 탐지하기 딱 하나는 걸리겠죠. 각도를 여기서 쏘면 만약 20km나 100km나 100km 가면 전파가 각이 벌어집니까?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쌀지라도 점점 벌어지겠죠. 그럼 그 안에서 그렇죠.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전파, 100개의 전파를 쏠 바야 1000개의 전파를 쏜다. 1000개의 전파를 쏠 바야 2000개의 전파를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촘촘히 공간을 탐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방식을 하면 제 방식이 된다. 그래서 레이더 소재를 좀 균일한 크기로 해놨지만은 대중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미니 사이즈를 최대한 레이더 소자 숫자를 많이 넣어주면은 촘촘히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사용으로 해서 하면은 A사 레이더가 되는 거고요. 레이더 표적물 비행체나 지상의 표적물을 이렇게 그걸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바다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군 탐지로 들어가죠. 어군 탐지 레이더 또는 개인 휴대용 레이더도 이렇게 숫자를 레이더의 그 소자가 그렇죠. 그 출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숫자를 많이 해서 배치한다는 거죠. TV 전자빔의 신호 숫자가 100개다 그러면 1000개로 배치하나 그러면 화소수가 높아진다고. 영상차 레이더 소자 하나에도 그렇고 보다 그 안에 미니 피레칭 구조, 미니 안테나 구조를 수없이 촘촘 미니 레이더 소자 하나에도 만들어 놓는다면 수많은 안테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수신하고 송신할 때 유리합니까? 그렇죠. 수신하고 송신할 때 유리한 거죠. 영상 촬영이다. 유성에서 그러면 유성이나 비행체에서 밑을 촬영한다 했을 때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영상화 시켰다. 또는 뭐 영상 장비다. 대공 방어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공이나 아니면 뭐 바다를 감시하거나 영상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더 소자 작은 거에 촘촘 미니 아주 미니라도 피레침이나 안테나 형태나 전파를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영상을 촬영할 때 몇십 킬로미터, 10km 있는 것들도 전파를 쏴가지고 출력만 되면은 그런 정부에서 허가는 안 내주겠지만은 그래서 1km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는데 세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그중엔 집중 각도를 갖다가 전파를 각도를 해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차량이나 특정 목표물을 집중해서 전파를 집중해 줌으로써 일종의 지금 광학 렌즈 방식은 돋보기 형태로 확대하시는 그런 방법이지만 이쪽의 전파를 보다 전파수를 많이 집중해 갖고 세밀하게 촬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출력을 높여서 특정 목표물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서로 파행이 풀린 전파 묶음이다. 적외선 전파다. 또는 레이저다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출력을 그쪽에 집중시켜주면 살상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출력을 약하게 해주면 영상 촬영으로 들어가고 아주 약하게 대상물이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래서 이런 레이더 소자나 TV 화소수 대중수로 들어가고 미니 촘촘 아주 숫자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소수 TV로 얘기를 하자면 화소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TV 전자빔 신호도 그렇게 100개보다는 1000개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신호를 쏘는 방식으로 들어가 기계를 제가 제안을 했었죠. 전자빔 쏠 때 신호수를 많이 뿜어내는 전자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도 얘기를 했고 TV나 뭐 컴퓨터 안에 구조로서 제가 일부러 짓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스마트폰 시스템, 그렇죠. TV 안에서도 신호적인 부분을 유선과 무선을 공존하게 한다. 구리선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강섬유를 같이 깔아가지고 강섬유와 구리가 같이 선이 이렇게 갖고 신호가 그쪽으로 같이 전달이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된 부분이 반도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기판도 들어갈 수 있고 TV 안이나 컴퓨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면은 또 유선과 무선 형태로 하나는 유선의 형태로 할 수 있고 하나는 무선의 형태로 구리적인 파동 구리 파동적인 에너지를 전기를 왔다 갔다 해준다 했든지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 두 가가 가능합니다. 광선유 신호도 구리 신호도 둘 다가 전기적 신호가 됐든 전기적 전송이 됐든 가능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소비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유선 처리하지 않아요. 전기 부분은 유선 처리하고 신호적인 부분만 광섬유 쪽만 우선 처리를 하든가 구리로 신호적인 것을 서로 전송할 때도 그때도 역시 가까운 거리에서는 우선으로 유선과 무선이 공유되는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설계를 하고 스마트폰 설계하고 TV를 설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스피커나 마이크에 들어갈 때 진동판을 가운데를 큰 거를 몇 개를 놓고 사이즈를 고경을 나머지는 자잘한 것들을 넣으면 신호가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구리 코일, 구리 코일과 연고 자석이 있을 때 구리 코일을 회전축을 2개로 둘 수 있다. 또는 3개를 4개로 확장해도 가능합니다.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고 자석을 크게 한꺼번에 큰 덩어리를 한 게 아니라 연고 자석을 잘라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을 배치한다. 그것도 최대로 배치한다. 그러면 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폭이 될 것이다. 구리 코일이 만약에 지금 이 형태에서 2개의 선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4개, 2배로 확장해서 4개로 또는 3배로 확장하면 6개겠죠. 6개를 8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연고 자석도 그에 따라서 두께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나 스피커에 이것을 사용하시고 소나 구조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보청기에 사용하시고 그러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소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붕 그렇죠. 밑에 여기 청진기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그냥 기계 그냥 전기가 안 들어가는 청진기, 전기가 들어가는 청진기 가능합니까? 지분 구조로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지분 구조는 그렇죠. 그 마이크에다 했을 때 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팔관 형태로 해갖고 통로가 많으면 소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보다는 10개, 하나보다는 100개 이런 식으로 통로 구조가 많으면 그 제품에 따라 적절하게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소리가 많이 지분이 되고요. 그걸 이제 보청기 구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지분이 되면 다시 귀에다 들려야 될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나팔식으로 나팔관식으로 만든 것이 귀에 들릴 때는 저 방향에서 이 출구를 거쳐 통로를 거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간단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붙여놨지만 신호가 통로가 보다도 좀 더 넓을 수 있어요. 지붕을 했고 다시 출력을 하는 텐데 이 부분의 가운데는 실제로는 통로가 약간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길을 수 있어요. 좀 더 두꺼울 수도 있고요. 그 통로 구조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가 될 수 있다. 산포 만들 때나 포신 만들 때도 그러면 소리가 증폭되는데 서로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나사 만들 때도 제가 회전 간격을 넓게 하고 일반 볼트 나사 할 때 넓게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박히면서도 석고보드 같은 데도 잘 체결이 돼요. 이 방식은 전 세계 특허 제 방식이라고. 십자 일자 했을 때 가운데 홈 파놓고 양쪽으로 십자나 일자 이쪽 가장자리에 홈을 파주고 이렇게 볼트 같은 것도 쭉 했을 때 맞으면 맨 끝에 부분을 사선으로 살짝 올려줌으로써 강하게 체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홈 파주는 기술은 제가 여러 군데서 사용했는데 골프채에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홈을 골프공처럼 홈을 좀 받으면 굉장히 장타가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골프 자류에 밴딩 처리, 낚싯대나 밴딩,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밴딩만 넣어줘도 굉장히 장타가 나온다고. 그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낚싯대에도 그렇게 되고요. 낚싯줄에도 밴딩을 테이핑 형태로 해서 넣어주든지 밴딩을 넣어주면 그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죠? 차량 끊어지지 않고 강력한 낚싯대가 됩니다. 낚싯대, 낚싯줄 그 부분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듭 넣어주는 기술은 이렇게 뭐 사방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전축과 모든 회전축에 매듭 넣어주는 이런 기술로 계속 그 힘을 증폭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그 천공하는 부분과 아니면 이렇게 밑에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땅 파는 기계에다가 차감기에다가 윗부분은 좀 두텁게 만들고요. 일단 밴딩, 대나무 밴딩, 대나무 매듭처럼 밴딩을 좀 넣어주면 철구죠. 밑에 땅 파는 거 넣어주고 맨 밑에 부분은 사이즈를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축적되기 위해서 두텁게 만들어줘야 되고
다소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소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부러지면 안 되니까 뾰족하게 만들어서 밑에 부분도 힘이 축적되도록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차감이 굉장히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감기에도 제 구리선 구조 서로 이게 뭡니까? 굵기가 틀린 구리선 구조로 들어가서 파동적인 에너지로서 차감기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장대 부분 들어갈 때도 이렇게 대나무 외두 구조가 들어가면 장대로 뭐 가위 전지가이라든지 모든 형태의 공구에 이 매듭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힘이 축적되고 강하게 이렇게 동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죠? 잔디 깎는 크기에도 매듭 구조가 들어간다고 저때 동영상에서도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매듭 구조가 들어간 형태나 이렇게 층층이가 들어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층층층층 해가지고 자동차 바퀴 돌리거나 이쪽으로 바퀴를 돌리겠죠. 이게 이제 슈퍼 다이오드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금속 형태로. 이쪽은 회전축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는 디스크 브레이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층층층은 두 개나 세 개가 될 수 있고요. 도끼 같은 거나 스크래퍼 같은 이렇게 산 계단식 밭처럼 층층층 이렇게 해갖고 힘이 축적되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산업 분야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게 적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망치도 이렇게 층층층으로 해서 서로 위에가 두껍고 아래가 대중소다 사이즈가 그런 망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망치도 밑에 부분은 다소 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식으로 층층층 이렇게 구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도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층층층해서 물이 이제 하류로 내려와 갖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이건 통로고 물이 올라가는 통로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류에서 상류로 다시 물이 올라가서 제한된 물로도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도록 뭐 한 2m, 3m 정도의 수로에다가 물레방아 배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반도체 구조에도 발열을 피하는 반도체 구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신호적으로 동그랗게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러 개로 분기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인데 그다음에 두껍고 좁은 이런 서로 통로를 통해서 힘을 중폭시키는 구조 이런 부분들 이것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분기점을 가지고 여기다 축적을 해가지고 사방으로 분기하는 이런 기판이라 반도체 부분에서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이렇게 전기 도선 할 때도 이렇게 동그란 점을 찍어 놓는다 그랬죠. 구리선이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에서 동그란 점을 찍어 놓거나 뭐 거기 중복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